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자 모형 전기력 형성 평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그 등교했을 때, 요 부분 형성 평가를 배부를 했는지 아닌지 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잠깐, 그, 뭐, 연락 주고받는다 혼선이 있어가지고, 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근데 쌤 생각해보니까 배부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몰라서 요 행성평가 파일을 이런 공지사항란에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좌에 올리지 않고 그 공지사항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혹시라도 이 문제지가 없으면 공지사항에 올려진 PDF 파일을 내려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력은 할 필요 없어요. 혹시 배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주 학교 올 때 쌤이 출력해서 배부할 테니까 여러분은 PDF 파일만 열어보고 요 설명을 풀이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아마 배부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영상 내리고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양과 전기력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운 것하고 조금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과 관계 있는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톰슨의 원자 모형.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전자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지. 전자가 어떤 식으로 원자 핵 주변을 돌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전자가 있어서 어, 핵 속에 어쨌든 존재한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1번은 톰슨 원자명은 기억과 연결돼요. 네. 원자가 그 플러스 전하를 균열하게 띄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도 균열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들이 모여 있다.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라더퍼드였죠. 라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았더니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온다. 그걸 보고서 원자 속에 플러스 전하가 뭉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소위 말하는 원자 핵이죠. 그래서 라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그 플러스가 뭉친 부분은 따로 있고 전자들은 그 주변에서 돈다.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지극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보어는 돌긴 도는데 전자들이 돌긴 도는데 그 궤도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양자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특정한 궤도에만 돌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해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니은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긴 도는데 특정한 궤도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정해진 n 이퀄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그런 것만 돈다는 거예요. 보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순전히 실험적인 그 결과의 어떤 상황에 물리 상황에 뭘 원자 모형을 때려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과학적인 엄밀한 고찰이나 고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전자들이 왜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양자수, 주양자수의 궤도만을 도느냐 그걸 알게 된 것은 양자역학이 도입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진공에 가까운 유리관 안에 두 전극을 설치하고 두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밝은 선이 방출되는데 이 선을 음극선이란다.
자, 이 톰슨의 그 여러 학습지에 보면 톰슨의 그 어떻게 전자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그 실험 기구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어, 마이너스 전극 금속판에 전압을 엄청 세게 걸어주면 금속 속에 들어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 공기 중에서 튀어나오면 공기 분자한테 바로 흡수되니까 이제 진공 중에서 아주 희박한 그 공기 혹은 거의 진공에 가까운 유리관 속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빛을 내면서 흘러가는데 그걸 이제 음극선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란다. 그래서 이 톰슨이 이 음극선에다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휘어져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 전하를 띈다는 걸 알겠죠. 그 휘어지는 방향을 보고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알갱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전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전자. 그럼 3번.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라시오. 원자 내부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원자 모형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핵이고 이건 핵이에요.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요. 그런데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요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멀어요. 핵의 사이즈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멀단 말이에요. 이게 약 그 핵 크기를 1로 두면 요 반지름이 그게 약 뭐 10만 배 정도 돼요. 10의 5승배니까 10만 배죠. 쉽게 말하면 99.99%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원자 속은 99.99%가 텅텅 빈 공간이에요. 대부분 비었단 말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전자의 질량이다. 아니죠. 이건 X예요. 전자는 먼지처럼 가벼워요. 이 핵 속에 플러스와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핵이에요. 근데 요 양성자, 중성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중성자요. 이 중성자가 대략 전자 한 개의 1800배예요. 요 전자의 1800배 정도의 무게가 돼요. 대략 2000배죠. 그러니까 전자를 2000개를 끌고 모아야 겨우 중성자, 핵자 한 개의 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성자와 무게가 똑같은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가 바글바글 모인 게 핵이죠. 그럼 이게 전자보다 뭐 예를 들어 핵자가 10개를 합시다. 핵자 10개만 되어도 전자보다 뭐 2000배, 10배니까 2만 배는 무겁단 소리죠. 쉽게 말하면 전자들은 전혀 무게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럼 4번 알파 입자와 원자 핵 가까이 접근하면 알파 입자와 원자 핵 사이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인력이 아니죠. X예요. 왜? 알파 입자도 플러스죠. 핵도 플러스죠. 이 핵도 같은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당연히 인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같은 전기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전자량이 플러스 Q로 동일한 두 전의 A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전기력이 F였다.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가 F예요. 그럼 이게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거리가 3분의 1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F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쿨롱의 그 법칙, 전기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죠.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F 이퀄 K R 제곱분의 Q1 Q2예요. 지금 R일 때는 바로 이 공식 적용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R 대신에 3분의 1 R을 집으면 어떻게 되냐? 전화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Q1, Q2는 똑같으니까 이 3분의 1R을 집어넣으면
F 다시 이꼴 K Q1 Q2죠. 쉽게 말하면 원래 값에 비해서 9배 되는 거야. 9 곱하기 9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따라서 이거는 총 요게 F니까 9F가 되죠. 9F. 따라서 9F다. 전기의 크기는 9F 뉴턴이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속박된 상태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게 n 이퀄 1번 궤도고 이게 2번 궤도로 합시다. 근데 왜 핵 주변에 똑같이 안 나타나는 거 위로 올라가냐? 왜 위로 점점 이렇게 그림이 점점 올라가냐? 이건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 E1, E2, E3. 그래서 궤도를 위로 올린 거예요. 에너지 준위를 원자 궤도와 에너지 준위를 동시에 표현한 겁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전자가 원자에 가까울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 아니죠. 그 바닥 상태 밑으로 내려올수록 n 이퀄 3번보다는 2번이 2번보다는 1번이 바닥이죠. 거기가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물론 절대값은 제일 큰데 예를 들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1번 궤도의 에너지가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가장 에너지 적어요. 2번 궤도는 요거의 마이너스 13.6에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죠. 4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뭐 그런 식으로 n 제곱분의 1로 위로 갈수록 절대값 크기가 줄어요. 그렇지만 절대값 크기가 준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주는 거니까 사실은 에너지가 1, 2, 3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자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n 주 양자수 n 값이 작아질수록 전자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 다음 3번. 전자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작으니까 그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가 너무 낮으니까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더 많이 줘야 전자가 덜 떠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6번.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지금 3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원자 핵수의 플러스하고 밖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3개랬죠. 그럼 원자 핵수의 플러스도 3개예요. 즉 양성자가 3개란 소리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A, B, C는 모두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그렇죠. 궤도를 도는 것들은 다 속박된 거예요. O다. 2번. 원자 핵 내부에는 양성자가 1개 되어 있다. 아니죠. 1개가 아니라 밖에 전자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중성이니까 양성자는 3개죠. 3개가 되어 있다. 그럼 3번. A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죠. 궤도가 그 A 궤도는 뭐 같은 위치에 돌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리가 일정한 그 거리에서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크기는 일정하죠. 근데 이 문제가 약간 모호하네. 이게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 7번. ABC가 원자 핵으로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ABC는 플러스인 원자 핵과의 거리가 다 달라요.
따라서 플러스인 원자 핵과 마이너스인 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에 따른 힘의 크기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든 청력이든 더 강해지죠.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원자니까 마이너스 전자니까 당연히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인력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져요. 따라서 가장 큰 쪽은 가장 가까운 안쪽.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뒷장. 그림은 대진되지 않은 동양을 금속부 AB를 접촉시킨 후 전류된 실에 매달고 대진된 금속 막대를 A 접촉시킨 모습이다. 금속 막대를 치운 다음 AB의 상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거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 배운 정전기 항목을 잘 떠올려야 돼요.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운 걸 기본 베이스라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 안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기적인 거 물어볼 때 우리 고등학교는 다루지 않는데 정전기에 대한 게 정전기 특히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정전기 유도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에 대한 것도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정전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유도되는 현상에서 물어보는 거죠. 플러스 금속 막대 접근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면 이 두 개를 하나의 금속 막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가까운 이 A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먼 B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돼요. 금속 막대를 치운 후 AB의 상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문제 좀 이상한데? 그림은 대진되지 않은 동안 AB 접촉시킨 후 전류된 실에 매달고 양면의 금속 막대 A 접촉시킨 이게 정리 유도 아니네 지금 물어보는 게 그죠? 붙여대요. 붙여서 접촉시킨 거예요. 접촉을 시키면 두 막대를 접촉시키면 자, 이 실은 절연체예요. 절연. 전기가 안 통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금속 막대 플러스가 요 세 개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 플러스가 요 세 개 물체의 균일하게 쫙 퍼지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쉽게 말하면 금속 막대가 3분의 1 플러스 이게 원래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속 막대의 플러스 Q인 전하가 금속 막대와 그 금속구 A와 금속구 B 요 세 개에 균일하게 퍼져가지고 3분의 1Q, 3분의 1Q, 3분의 1Q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Q라 그러면 이게 요놈, 요 세 개 금속 덩어리에 3분의 1Q씩 나눠지는 거예요. 플러스 균형이 쫙 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버리면 이 A와 B는 둘 다 플러스 Q,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1Q, 플러스 3분의 1Q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정확히 3분의 1Q는 아니에요. 뭐 모양 따라 조금 다른데 모양이나 덩치 사이즈 따라 틀린다. 어쨌든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면서 벌어지게 돼요. 즉 2번이 되겠죠.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은 여러분 중학교 교재를 보고 한번 뭘 따로 보고 여러분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톰슨의 음극성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그 발연ገብ을 때리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가볍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발연ገብ에 부딪히면 발연ገብ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전자들이 지나갈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급판을 이렇게 놓으면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플러스 극판 쪽 걸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이 플러스 극판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 실험 결과를 보면 갑은 바람기에 회전한다. 이 전자들은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량을 가지고 바람기에 날개가 부딪히니까. 그 다음 나번의 음극선은 플러스 쪽에 휘어진다. 이 말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가번은 바람기에 도는 것은 입자 질량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 다음 나의 결과로부터 이 구성 입자들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가나의 결과로부터 음극선 구성 입자의 질량이 원자 핵 구성 입자의 질량에 비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핵 구성은 입자 질량에서 매우 작은 건 맞아요. 한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자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 실험으로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이 실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10번. 이 라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 보면은 대부분의 그 알파 입자들이 건막을 뚫고 요 뒤에 부딪혀요. 요게 요거죠. 그런데 일부가 여기서 탕 튕겨가지고 탕 튕겨 옆에 분포해요. 심지어 어떤 놈은 거꾸로 튕겨 여기도 와요. 양 끝에 여기도 와요. 지금 요 띠는 요 둥글게 요렇게 된 걸 옆으로 이렇게 쫙 편 거죠. 그러니까 요 양 끝은 맞은편이에요. 요거의 맞은편이에요. 요 가운데의 맞은편이 요 양 끝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원자 내부 공간은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입자들이 그냥 통과했다는 말은 플러스가 거의 없는 지역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일부만, 극히 일부만 튕겨나온다는 말은 극히 일부만 뭔가 플러스 알갱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히 일부 좁은 영역에만 플러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같아. 이건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좁은 지역에 모여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좁은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튕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하량 크기가 전자와 같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실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D가 원자 내부에는 크기가 작고 원자 질량이 대부분 차지하는 입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작은 영역에 뭔가 그 원자 질량이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하냐? 그 거대한 알파 입자가 제대로 튕길 정도면 그 질량도 상당히 큰 게, 만약 질량이 작다 그러면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질량이 작으면 알파 입자가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겠죠. 근데 알파 입자가 제대로 튕긴다는 건 그 뭔가 가운데 질량이 묵직하다는 소리예요. D가 맞아요. 기억 D가 두 개 맞습니다. 11번. 다음은 세 가지 원자 모형과 그 내용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옳게 나열하시오. 자, 가번은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한다. 이거 보호죠. 보호의 양자 조건에 의해서 n 이퀄 1번, 2번, 3번 그렇게 정해진 궤도만 돈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번 플러스 전하된 입자의 바다에 전자가 있다. 그런데 균일하게 분포한다. 이거는 뭐 비슷한 모양 비슷한 건데 톰선이죠. 톰선. 전자를 발견한 톰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돌긴 도는데 아무 궤도나 돈다. 어떤 궤도, 이메일 궤도에서 원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원자 핵을 발견한 라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죠. 이때 양자 조건을 몰랐던 거예요. 이건 특별히 자, 요걸 순서를 이야기하면 톰슨이 가장 오래된 처음 나온 원자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라더퍼드에 의해서 전자들이 특정 궤도가 아니라 전자들이 도는 궤도가 있고 가운데 플러스가 모였던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이 도는 궤도는 딱 정해져 있다. 그걸 보어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거죠.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2번. 그림은 음극선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진공인 유리관 내부에 밝은 음극선이 방출되며 이 음극선은 또 다른 두 전구 사이를 지나갈 때 휘어진다. 그러니까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휘어지는 방향을 보니까 아래쪽 플러스로 휘어지니까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험으로.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음극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전자기파가 아니죠.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입자예요. 실제 입자. 그래서 기억은 X. 이것도 안 나오네. 잠깐만요. X. 니은. 음극선은 전기장에 의해 힘을 받는다. 그렇죠. 이 플러스 쪽에 끌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휘어졌죠. 그게 요놈이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D가 음극선은 플러스는 뜬다.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자모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돌턴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 화학 실험을 통해서 어떤 그 원자들이 일정한 질량을 가지는 원자들이 뭔가 특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 원소마다 각각 고유한 어떤 고유한 사이즈의 그 원자들이 가진다.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원자 속에 전자라 분류는 마이너스 알게 돼 있다. 그걸 전자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가번은 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생긴 거예요. 이 전자는 음극선이죠. 따라서 가는 음극선이 돼요. 음극선. 그다음 나번은 이 플러스가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역에 몰려있다. 라더퍼드 알파 산란입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그림은 보호수소 원자모에서 전자가 에너지 주는 E1에서 E2에서 E3를 전해할 때 진동수가 F1, F2인 빛을 흡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E1에서 E2로 점프하려 그러면 이 에너지 갭만큼 어떤 진동수를 그 에너지 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진 진동수의 빛을 흡수해야 돼요. 그게 F1이에요. 그 다음 E2에서 또다시 E3를 더 높이 올라가려 그러면 또 요 비록 적은 갭이지만 이만큼 에너지를 더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진동수가 F2라 그러면 이 F1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이 F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작죠. 이 F1이 훨씬 더 커요. E1에서 E2로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에너지 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진동수 F인 빛이 가진 에너지는 하F예요. 하F. 그러니까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하F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전자의 에너지 주인은 연속적이다. 보호의 원자 무게에서는 이게 연속적인 가정하지 않죠. 1, 2, 3번 딱딱딱 정해진 궤도만 돈다고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정했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전자가 E1에서 E2로 전할 때 전자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렇죠. 에너지 E2가 더 높아요. E1보다 E2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E3에서 E1을 전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3번에서 1번으로 툭 떨어져요. 그럼 그 에너지 갭만큼 밖으로 내놓죠. 그러니까 F1하고 F2 두 개만큼 두 진동수 에너지 차이 해당되는 걸 합친 것만큼 밖으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동수가 더 커지죠. 그렇죠. 진동수 더 증가해요. 에너지 갭이 더 크니까 두 개 합쳐야 되니까. 그럼 디귿은 틀렸어요. 역수가 아니라 그냥 합쳐야 되는 거죠. 그냥 F1 더하기 F2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에너지 요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따라서 답은 니은. 그 다음에 3번. 그림과는 보호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이 과정 A, B, C들이 나타낸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스펙트럼 빛의 파장이 이렇게 된다. 지금 이 진동수를 이야기 안 하고 파장을 이야기했죠. 파장을 이야기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F1보다 F2가 크고, 왜?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높아요. 여러분, 파동에서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빛의 속도를 C라 두면 빛의 경우 C 이퀄 F 람다가 돼요. 빛의 속력 C는 빛의 진동수 곱하기 빛의 파장을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광자 한 개가 날아간다고 합시다. 광자. 그럼 이걸 뭐 알기 쉽게 하면 이놈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핑 날아가는 거예요. 이 진동수를 F라 그러면 광자가 이 그림이 마땅하지 않은데 어쨌든 광자가 날아갈 때 진동을 하면서 날아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1초에 거리 C만큼 날아가요. 그렇죠. 근데 C 속에 F번 진동에서 이 람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람다가 파장이 F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 F개의 람다를 모으면 그 거리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이퀄 F 람다. 만약에 이게 빛이 아니고 일반 파동이라 그러면 일반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가 돼요. 이 공식은 파동의 속력과 진동수, 파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그냥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동수가 이게 람다 1, 2, 3, 4 글자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요게 람다 1이에요. 요게 람다 4예요. 그럼 진동수를 따지면 F4, F1이라면 지금 진동수로 따지면 아까 F1보다 F4가 더 크죠? 진동수가. F4가 진동수 제일 큰 거예요. 이 람다 1이 제일 큰데 이게 더 커요. 그렇지만 진동수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F4에 해당되는 게 가장 큰 에너지 갭인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F1에 해당되는 거 이러면 가장 에너지 갭이 작은 B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걸 보면서 A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E3 빼기 E1이다. A는 1번에서 3으로 점프했으니까 당연히 3과 1의 에너지 차이만큼이죠. 맞죠? 그만큼 흡수를 해줘야 3번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N 이퀄 3으로. 그 다음 B에서 방출한 니은 B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이다. 그렇죠. 아까 요 며칠 전에 B가 그 F1 람다 1 맞죠? 그 다음 D가 방출한 빛의 파장은 C가 D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그 위에 아까 순번쭉 맹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그다음 4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병에서 전자 전이가성 ABC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양자수 n에 따른 양자된 에너지 EN을 나타낸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13.6이면 이 1번이 13.6이면 2번은 2의 제곱분의 그 이완을 줄여요. 3번은 3의 제곱분의 이완이 돼요. 쉽게 말해 4분의 2완, 9분의 2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절대값이 주는 건데 사실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A에서 전자는 1.89 에lectronvolt의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죠. A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3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3과 2의 에너지 차이, 요 두 놈의 에너지 차이 그만큼 에너지 차이 계산하면 1.89예요. 맞아요. 2번 흡수하는 전자기파 파장은 B보다 C에서 더 크다. 그렇죠. B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C는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더 크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 다음 D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 부식을 따른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다음 5번 자, 이런 문제 종종 나오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림은 X축상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어 있는데 물질 AB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D 거리에 플러스를 놓았더니 그 이놈이 A와 B로부터 이 두 전하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그게 F0의 힘을 받아요. 전기를 크게 F0의 방향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D에 놓으면 이때 양전하가 AB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풀이가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플러스를 여기 놓으면 여기 플러스를 놓았어요. 플러스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또 여기도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놓았을 때 받는 힘이 F0라 그러면 여기 놓으면 힘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플러스가 얼마란 말이 없죠. 그러면 아무거나 놓아도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 플러스를 여기다 1을 놓았다 가정해봐요. 1쿨롱을 2D인 지점에 1쿨롱을 놓았더니 F0 했다. 그럼 D인 지점에 1쿨롱을 넣으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되죠. 2D 지점에 1쿨롱을 넣으면 이 플러스 Q는 이놈을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이 마이너스 Q는 이놈을 잡아당겨요. 이 두 개 힘을 합쳐야 돼요. 근데 거리가 2D 똑같으니까 이 두 힘은 같겠죠. 그래서 굳이 공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이 F0는 뭐가 똑같냐면 이 A가 밀어내는 힘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2D 제곱분의 KQ 곱하기 1이니까 그냥 KQ로 합시다. 요 지금 미지의 전하를 플러스 1쿨롱으로 놓았어요. 그 다음에 B 전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는데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합쳐줘야 돼요. 여기도 2D 제곱분의 KQ가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4D 제곱분의 2KQ니까 2D 제곱분의 KQ가 돼요. 그러니까 이 F0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1번에 거리에 D에 놓으면 그 힘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 F예요. F 다시는 우리 지금 구하는 게 F 다시예요. F 다시는 D 제곱분의 KQ 플러스 3D죠. 그러니까 요 D이고 4D니까 거리가 3D죠. 3D 제곱분의
K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면은 9D 제곱분의 10 KQ예요. 이게 F0니까 요 놈은 계산하면 9분의 20 F0죠. 그래서 9분의 20 F0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지의 전화를 여러분이 Q 다시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구질구질해지니까 어차피 어떤 전화라도 그 값이 같으니까 그냥 양전을 그냥 1로 두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죠. 그렇게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가량 남은 시간은 여러분 뒷장에 있는 뒷장을 여러분 6번부터 한번 스스로 조금 예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등교할 때 그때 마저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등교할 때 형습평가 말고 중간고사하고 관련된 그 문제도 같이 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